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끝이 저릿저릿하신가요? 손가락이 뻣뻣하고 감각이 둔한 느낌이 들거나 찌릿하게 전기가 흐르듯 저리진 않으셨나요? 잠깐 흔들어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손끝이 이상한 느낌, 자다 보니 팔이 눌렸나 보다, 자세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사실 그 증상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손 저림. 단순히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거나 이미 손상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을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손에 힘이 빠지며 물건을 잡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증상을 겪고도 노화 탓이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거나 단축 끼우기가 서툴러진다거나 컵을 들다가 미끄러진 적 또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무언가를 오래 쥐고 있으면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 이런 증상들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손목을 지나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이 이런 손저림을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도 하죠. 이건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손목에는 신경과 혈관, 힘줄이 지나가는 좁은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손목 터널, 즉 수근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그 안에 있는 조직이 붓게 되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심하면 물건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이 손목 터널 증후군, 특히 60대 이상 여성에서 아주 흔하게 나타납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약 30% 이상이 경증이든 중증이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중 절반 이상은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자다가 자세가 잘못돼서 그런가 보다, 자주 쓰면 손 저릴 수도 있지 하고 넘기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위질이 안 되고 단추가 잘 안 잠기고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제야 병원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목 디스크, 즉 경추 디스크입니다. 손이 저리다고 해서 손이나 손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줄기 하나하나가 팔과 손끝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어도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저리다면 밤새 자세가 잘못되어 목 근육이 긴장되거나 디스크가 신경을 눌렀을 가능성도 큽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팔까지 찌릿하거나 손저림이 함께 심해진다면 목에서 오는 신경 압박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말초신경병증입니다. 이건 주로 당뇨병을 오래 앓은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에 서서히 손상이 가고 그 결과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저림뿐만 아니라 손끝에 무언가 닿아도 감각이 이상하다, 불에 데이지도 않았는데 화끈거린다,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다 하는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목, 어깨 근육의 만성 긴장 혹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분들, 잠자는 자세가 틀어진 분들, 베개가 맞지 않는 분들, 이런 경우 신경이 눌리거나 혈관이 눌리면서 손끝 저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하루 중 어떤 시간에 저린지, 움직이면 나아지는지, 아침만 그런지 등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볼까요? 아침마다 손이 저릴 때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손목 터널 증후군. 둘째, 목 디스크. 셋째,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넷째, 혈액순환 문제. 다섯째,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손저림이라는 증상을 그냥 넘기기 어려우시죠. 특히 아침에만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 지금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이 손저림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아침마다 손이 저리는 증상을 어떻게 완화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손목 자세 바로잡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지만 손목은 평소에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휴대폰을 볼 때도 문을 열고 닫을 때도 하루 종일 손목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손목이 늘 구부러진 상태로 고정되거나 무리한 힘을 받게 되면 손목 터널 안에 있는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건 자세입니다. 특히 잘 때 손목이 안쪽으로 꺾인 채로 자면서도 손목이 눌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에 손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이 생깁니다.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기 전에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 너무 단단한 보호대가 아니라 가볍게 손목을 곧게 펴주는 소프트한 형태의 보호대면 충분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손저림이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손목과 어깨 그리고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함께 볼까요? 손목 스트레칭. 1번 손바닥 젖히기. 한 손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이 바깥을 향하게 펴줍니다.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손목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손바닥 아래쪽이 늘어나는 느낌 10초간 유지합니다. 좌우 각각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손목 터널을 넓히고 손바닥을 지나는 힘줄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손목 스트레칭 2번 손등 당기기.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해서 손목을 아래로 꺾어줍니다. 반대 손으로 손등을 잡고 천천히 눌러당깁니다. 손등과 손목 윗부분이 늘어나는 느낌 역시 10초 유지. 좌우 3회씩 반복. 이 스트레칭은 손목 윗부분의 긴장을 풀어주고 손등 통증을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은 목 스트레칭입니다. 손저림의 원인이 목 디스크거나 목 근육의 긴장에서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목도 함께 풀어줘야 합니다. 목 스트레칭, 목 옆 당기기. 똑바로 앉습니다.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목 근육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10초 유지하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좌우 번갈아 3회 반복. 이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어깨 돌리기 운동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양쪽 어깨를 동시에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뒤로 아래로 돌립니다. 마치 큰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10회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목과 어깨 사이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자세 교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고개를 앞으로 내민 자세, 즉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은 목의 신경과 근육을 긴장시키고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 통로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손끝이 저리거나 손가락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뒤로 당겨서 정렬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스마트폰은 아래로 숙여보는 대신 눈높이로 들어서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 자세 조정입니다. 수면 중 손 저림의 원인 중 하나는 팔을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팔을 베거나 손을 배 아래에 넣고 자거나 몸통 밑으로 깔리게 자는 경우 혈관과 신경이 눌려 아침에 손이 저릿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개를 너무 낮게 하지 말 것. 양손은 몸 옆에 두고 자는 습관 들이기. 쿠션이나 작은 베개를 껴안고 자면 손이 눌리지 않아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식습관 조절입니다. 말초 신경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 특히 B6, B12가 풍부한 식단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음식으로는 계란, 연어, 아보카도, 동곡물, 시금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은 식단과 함께 꾸준한 운동, 혈당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손의 휴식 주기입니다. 집안일을 하거나 장시간 핸드폰, TV 리모컨, 바느질 등 손을 계속 쓰는 일을 오래 하면 신경의 피로가 누적됩니다. 1시간 이상 손을 쓰는 작업을 했다면 10분 정도 손을 털어주고 손목과 손가락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잠깐의 휴식이 신경을 살린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을 다 실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기 전에 손목 스트레칭 2가지, 아침에 목 스트레칭, 손목 보호대 착용, 이렇게만 해도 손저림은 정말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아침 손저림 완화 루틴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아침 기상 후 손목 스트레칭 1, 2번 목 옆 스트레칭 1회, 따뜻한 물 1잔, 낮 1시간 작업 후 5분 손 휴식, 손가락 돌리기, 손목 돌리기, 자세 바로잡기, 저녁 손목 보호대 착용, 베개 높이 확인, 거북목 방지 스트레칭. 하루 총 투자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작은 손 저림,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생활 습관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상이 심해질 경우 어떤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병원을 가야 하는지를 부드럽게 알려드릴게요. 절대 겁주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아침 손 저림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활관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의학적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병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부드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림 증상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아침에만 저린 게 아니라 점심, 저녁, 밤에도 손이 찌릿하거나 감각이 둔하고 이상한 느낌이 계속된다면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 압박이 이미 꽤 진행되었거나 말초신경의 손상이 시작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3일 이상 계속된다면 더 미루지 말고 신경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입니다. 컵을 자주 떨어뜨린다거나 젓가락질이 어렵고 물건을 오래 잡고 있지 못하신다면 이건 단순한 저림을 넘어 신경 전달 기능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경은 전선처럼 자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전선이 눌리거나 손상되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입니다. 저림과 무뎌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다릅니다. 저림은 과민 반응이고 무뎌짐은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손끝이 닿아도 잘 느껴지지 않거나 뜨거운 걸 잡았는데 별 감각이 없다면 이건 말초 신경병증이 진행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신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건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입니다. 이건 신경이 얼마나 잘 자극을 전달하고 있는지를 수치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약한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 신호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는지를 측정해서 신경이 눌려 있거나 손상된 부위를 찾아냅니다.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 척추신경 압박, 말초신경병증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 시간은 30분 내외로 크게 아프지 않으며 검사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 경추 MRI를 촬영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 디스크, 즉 경추 디스크가 원인일 수 있으니까요. MRI는 디스크가 얼마나 튀어나와 있는지, 신경을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상검사입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힐 때, 팔이 저리거나 목을 숙일 때 저림이 심해지는 분은 경추 MRI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에 혈액검사도 중요한데요. 혈액검사에서는 당뇨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타민 B12가 부족한지, 염증 반응이 있는지 등을 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경우 신경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액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저리면서 붓거나 열감이 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는 관절뿐 아니라 신경과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가면역 항체 검사나 염증 수치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난 언제 병원에 가야 하지 생각하셨을 수 있죠. 지금부터는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하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손저림이 3일 이상 지속될 때, 손에 힘이 빠지고
자주 물건을 떨어뜨릴 때, 손끝 감각이 무뎌지거나 뜨거운 걸 못 느낄 때, 저림이 밤낮 없이 심해지고 생활에 지장이 생길 때, 손목, 손가락, 팔에 붓기나 통증이 동반될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병원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걱정이 앞서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첫 진료는 동네 의원 정형외과나 신경과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그곳에서 대학병원 진료나 영상검사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병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치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기에는 충분히 호전 가능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생활습관, 개선, 약물치료, 물리치료로도 충분히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손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완전히 무뎌지는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밍입니다. 너무 늦게 병원에 가면 이미 신경이 많이 손상돼 완전한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통증과 저림은 사라지고 생활에 큰 지장이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무조건 참지만은 않으시겠죠. 병원에 가는 것, 검사 받는 것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진료 이후 어떻게 회복을 돕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회복기 관리법과 재발 방지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몸은 관심을 주는 만큼 회복하려고 애씁니다. 조금만 더 우리 몸에 귀 기울여주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원인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건 회복기 관리와 재발 방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진료만 받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증상이 반복되고 점점 심해지죠? 오늘 이 시간엔 진료 이후 어떻게 생활을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회복기 관리법과 루틴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회복기 관리 3대 원칙부터 알려드릴게요. 무리한 손 사용, 줄이기, 꾸준한 스트레칭 유지하기, 수면 자세와 손목 보호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증상 악화를 막고 신경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손 사용 줄이기입니다. 특히 치료 초기 또는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손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많이 쓴다는 건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드는 것, 손으로 조이는 동작, 오래 쥐고 있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물건을 여러 봉지 들고 이동하거나 계속 밀폐 용기를 열고 닫거나 손잡이를 계속 돌리는 작업 등이죠. 이런 활동은 손목 터널 안의 조직을 자극해서 회복 속도를 늦추고 재발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는 가능한 두 손으로 나눠서 들고 손목을 꺾는 동작은 피하고 손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잠시 줄여주세요.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유연성 유지입니다. 치료 후 증상이 좋아졌다고 스트레칭을 멈추면 근육과 신경은 다시 굳어갑니다. 하루 5분, 짧은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잘 때 손이 저리는 분들은 자기 전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전 손목 스트레칭 루틴. 손바닥 펴서 젖히기 10초, 손등 아래로 꺾기 10초, 손가락 가볍게 돌리기 10회, 손을 쥐었다 펴기 5회, 손목 돌리기 5회. 이 루틴은 손목 안의 압력을 낮춰주고 밤사이 저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 보호와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밤사이 손목이 접히거나 눌리면 아침에 다시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손목을 보호하려면 자기 전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너무 딱딱하지 않고 손목을 가볍게 펴주는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는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팔로 가는 신경을 눌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높이의 베개, 어깨를 받쳐주는 쿠션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편한 수면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회복기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속 루틴을 소개할게요. 하루에 15분, 딱 이 정도만 투자하면 됩니다. 아침 루틴 5분, 손목 스트레칭 1번 손바닥 젖히기 10초, 손목 스트레칭 2번 손등 꺾기 10초, 손가락 가볍게 돌리기, 손에 따뜻한 물 뿌려주기, 밤새 굳었던 신경과 근육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낮 루틴 5분, 1시간 작업 후 손 10분 쉬기, 손 털기, 손목 돌리기, 컴퓨터 마우스 오래 쓸 땐 손바닥 전체 받쳐주는 패드 사용하기, 반복 작업 피로 누적을 줄이고 손목 각도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저녁 루틴 5분, TV 보며 손 쥐었다
펴기 10회,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손목 보호대 착용. 스트레칭 후 바로 취침, 낮 동안 쌓인 손목 압박을 풀고 숙면 도와주는 회복 타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운동만큼 생활 속 움직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 열 때 손목을 과도하게 돌리지 않기, 스마트폰 볼 때 팔꿈치 받치기, 바느질, 설거지는 30분이 상연속으로 하지 않기, 무거운 물건은 두 손으로 나눠들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신경 압박을 줄이고 재발률을 확 낮춰줍니다. 그렇다면 생활을 바꾸고 관리했는데도 저림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다시 병원에서 간단한 재검사를 받아보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밤중 저림이 다시 심해졌거나 손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다면 회복기의 한계를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하면 다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재발 방지 5가지 습관 정리해드립니다. 손목 꺾이는 동작 피하기, 손가락 쥐는 시간 줄이기, 스트레칭은 매일 5분, 손목 보호대는 취침 전 필수, 몸 전체 자세 함께 교정하기. 이 5가지만 지켜도 손 저림 증상이 다시 나타날 확률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다만 그 회복을 도와주는 습관이 있어야 제대로 된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손저림이 다시 나타나는 게 두려우시겠지만 지금처럼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다시 편한 손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리적인 회복법, 환자 사례, 따뜻한 마무리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더욱 진심을 담아 준비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말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손저림을 극복한 분들의 실제 사례,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치지 않는 법,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한마디를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오랫동안 재봉이를 해오신 분입니다. 손끝 감각이 예민하지 않으면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손끝이 저릿하고 실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을 떨어뜨리게 됐죠. 처음엔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겼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하루 15분 스트레칭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전 손목을 펴주는 동작, 자세 교정, 무거운 물건은 절대 한 손으로 들지 않기, 그리고 손이 아플 땐 꼭 쉬어주는 습관. 6개월이 지나자 저림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바느질도 다시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손을 아껴주니까 손도 나한테 고맙다고 반응해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당뇨병을 오래 앓아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손끝이 화끈거리고 저릿한 느낌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연히 당뇨합병증일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려 하셨지만 딸이 병원에 꼭 가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말초신경병증 초기 진단을 받았고 혈당 조절과 함께 비타민 B군을 복용하며 손 신경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바꾸고 손을 따뜻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죠. 3개월 만에 저림이 70% 이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박 씨는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노력하니까 몸도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둘 다 포기하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마음 관리입니다. 사람은 아플 때 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이제 뭐래도 소용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 몸이 좋아지는 것도 잘 안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자기 몸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자기 몸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프고 불편한 것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건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 좀 돌봐줘 하는 간절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지금 저릿한 손끝도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빠르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과정이 곧 희망입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에 손이 저려서 눈을 자주 깨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젓가락질이 예전 같지 않아서 식사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10분, 손목 스트레칭 한 세트만이라도 오늘 해보세요. 잠들기 전 손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바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것. 사람마다 회복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꾸준한 실천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해준 이 작은 관리가 일주일 뒤, 한 달 뒤 내 손을 얼마나 편하게 바꿔줄지 기대해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이 되길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지금 손이 저린 분들도 아직은 괜찮은 분들도 앞으로 이 작은 지식들이 여러분 손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조용히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엄마, 이 영상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 요즘 손 저리다 했잖아. 이거 참고해봐. 그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손끝이 다시 따뜻해지는 날,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